Hi, it's Min-So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make foreign friends in Korea.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를 한국에서 쉽게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오늘 제가 어떻게 사귀었는지 그 방법을 낱낱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적용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외국인 친구를 한국에서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런 세부적인 스킬보다는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몇몇 국가를 여행해 봤을 때 느꼈던 가장 큰 그런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유독 외국인들을 보면은 과잉 친절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로 질문했을 때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각각 일본어, 중국어로 나 이거 잘 못한다, 나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본어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중국어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현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요, 자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영어가 공용어지만은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먼저 사용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과잉 친절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갖고 생활을 하면은 일본과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좀 더 친절하게 더 말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요, 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한 더욱이 중요한 거는 한국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고 싶어 해요. 그런 사실을 먼저 알고 두고 가면요, 굳이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분들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를 겪고 싶고 더욱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라는 강박관념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면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좋은 소재거리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K-팝인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들은 K-팝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외국에 나가보면요, K-팝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북미의 토론토나 뉴욕, LA 그리고 유럽의 런던을 갔었을 때도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제 친구들은 K-팝을 통해서 대화를 먼저 트게 되었고, 그에게 어떻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했던 것은 언제나 K-팝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사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한국어를 처음 시작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이돌 여자분들께서 되게 이쁘시죠? 그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남자분들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K-팝을 전혀 폄하하지 말고요, 한번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런 소재들을 몇 가지 준비해놨다가 외국인들과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써먹어 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번 네이버나 이런 기사들도 좋지만은 구글에서 K-팝을 검색을 해본 다음에 몇 가지 스크랩트 해보고 거기서 표현들을 따온 다음에 한번 대화를 할 때 이용을 해보시면은 외국인들과 소재거리를 나누고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는 한국적인 그런 관광 명소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명소는 한국다운 곳입니다. 절대로 서구화된 장소는 그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코리아타운일까요? 아무리 여행 중에 잠깐 관심을 갖고 코리아타운을 가더라도 그곳을 계속 여행을 해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만한 장소는 가장 한국적인 장소, 그들의 나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같이 데려가 주면은 그들의 친구가 되는데 정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강은요,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강들 중에 파리의 센강이 있고 런던의 템즈강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테베레 강이 있는데 그 강들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사이즈가 작아요.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작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봤을 때 한강을 딱 보고 나서 다들 하시는 말들이 정말 놀라요.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는데 정말 쉬울 수가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덜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웠던 경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강이란 좋은 그런 장소를 갖고 있으니까, 한강뿐만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강들은 외국에 비해서 정말 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바로 그들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한 미국인 친구와 제가 친해진 계기를 알려드리자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민수야, 너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참 부럽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부러운데?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산지 이제 5년이 지나가는데 너가 하는 영어만큼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말을 하니까 정말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라서 그게 뭐가 고맙다라는 건지 해서 다시 되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보다 한국인들은 나를 통해서 영어를 하려고 하지 한국어를 말을 하려고 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거의 전혀 없다시피 했다. 더욱더 어려웠던 거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 정말로 열악했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혹은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나면요, 그들을 통해서 영어를 쓰려고만 하지 절대로 한국어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서 친해지면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주겠니? 이런 식으로 언어 교환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분들과 친해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 좋은 어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헬로톡이 있습니다. 이 어플의 가장 좋은 점은요, 교육적인 목적을 가장 크게 활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검색하고 사귀고 싶은 친구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서울이라고 설정을 하고 검색을 쫙 해보죠.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장 크게 활용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그렇게 크게 확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그런 안 좋은 어플들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그런 목록들이 쫙 나와서 거기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소재를 통해서 말을 걸어보시면요 쉽게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헬로우톡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몇 가지 추가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무료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무료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귀고 싶은 나라의 친구들을 마음껏 검색하고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럽이 있습니다. 자, 미럽을 한번 다운받아 보신 다음에 거기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혹은 언어 교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언어 교환 동호회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결정해 본다라기보다는 한번 차근차근 참석을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분위기의 동호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소재들을 갖고 다가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외국인들과 사귈 때 좋은 소재거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앞서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그들 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내가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당신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요 그들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얻고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분들도 여기서 여행을 하던 여기서 일을 얻던 간에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건 없이 진심을 갖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 그들은 배 이상으로 자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감동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뉴욕 여행을 갔었는데요 한국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당시 저랑 만났던 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사주고 뭐 식사도 제공하고 옷도 사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뉴욕에 오면은 나한테 꼭 연락을 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냥 간단히 흘렸죠. 그냥 나는 너가 좋아서 해준 거고 별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을 했었을 뿐인데 제가 뉴욕에 왔을 때 크게 폭설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모든 숙소 예약이 딜레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의 집에 와서 내가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공짜로 자고 가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서 공짜로 자고요. 그리고 뭐 잠만 잤겠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공해준 그런 여러가지 뉴욕 음식들, 뉴욕 피자, 그리고 뭐 뉴욕에서만 마실 수 있는 맥주 이런 것들을 같이 마시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초대한 그런 뉴요커들 친구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이렇게 음악을 틀고 홈파티를 즐겼던 경험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친구가 제공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제가 겪었던 거였죠. 이런 경험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들에게 친해지고 싶다라는 진심을 갖고 다가갔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단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나는 한국인으로서 내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어든 어떤 거든 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확인하면서 영상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저한테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